오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규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러면 합리적인 규제, 현명한 규제, 똘똘한 규제 이렇게 규제를 만들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교수님? 이 책에 보면 꼭 주택뿐 아니라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벌어진 규제 역사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 우유의 역사 현상,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로베스피에로는 상당히 이제 굉장히 순수하다고 할까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여러 권력자가 지나갔지만 상당히 젊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순수한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 우유가 프랑스 혁명 전후에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그 올라가지고서 이제 살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물평이 나오니까 이 이상의 가격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유 가격을 딱 설정하게 되는 상한제를 한 거네요. 상한제. 이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또 위반하게 되면은 벌금 낸다거나 과태료 낸다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이 당시는 공포정치 시절이 단두대 시절이 단두대에 뭐해서 감옥에 보낸다거나 그래서 엄청나게 굉장히 강한 단두대에서 막 그렇게 이제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니까 정말로 그런 우유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우유가 이제 시장에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제 암 시장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우유 상한제 가격을 설정했는데 이제 오히려 시장 그 가격으로는 사람들이 구할 수가 없고 암 시장에 가서 구해야 되는데 암 시장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를 옛날에 보니 목축업자들이 그 소를 이제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목초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하는 건데 오히려 그 가격에 팔게 되면은 그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유를 생산하지 않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베스피에로가 이제 그 목초 가격을 이거를 규제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목초 생산업자들이 생산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 그 가격으로 하면 자기 노동비도 안 나온다라고 해서 소들이 이제 먹을 목초가 없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유 가격 상한제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유 가격을 낮추려고 했는데 결국은 우유가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유 가격이 훨씬 더 시중에서 암 시장에서 폭등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주택이랑 연관시키면 분양가 상한제랑 비슷하네요. 막아놓은. 그래서 이제 원래 가격 상한제를 원래 가격 상한제는 좋은 의도로 합니다. 좋은 의도로 해서 그렇죠. 비싸니까 좀 사람들이 좀 싼 가격에 이걸 살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좋은 그 의도로 항상 가격 상한제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항상 이제 이런 식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나 거기서는 이제 가격 상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프랑스 얘기는 좀 먼 과거의 얘기, 대혁명 시절의 과거 얘기지만 이 베네수엘라 사례는 비교적 최근입니다. 원가에 이제 몇 % 이상 이윤을 붙이면 안 되도록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요. 이 사례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어렵게 됐냐라고 할 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다. 석유 가격이 폭락했다. 포퓰리즘은 이제 사실 베네수엘라가 뭐 최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석유 가격이 폭락해서 어렵다라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뭐 석유 가격이 폭락한 것이 뭐 베네수엘라뿐이냐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였던 거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뭐 기업에 대해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게 되면은 기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옥에 가고 기업에 대한 재산을 몰수하는 이런 식의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원가가 100원으로 나왔다. 그러면 130원까지 130원까지는 팔게 되는 거. 그 이상 받게 되면 그건 완전 불법이고.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원가 30% 이상의 이윤을 안 붙이면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사실은 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원가의 30%면은 1,000원짜리를 만들어서 1,300원에 팔면 충분하지 않느냐. 맞아요. 언뜻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합리적 이 정도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가 만든 제품이 그건 다 팔렸을 때 해당되는 거고. 재고가 수박 장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박이 10개를 가지고 와서 팔았다. 10,000원이다. 10,000원에 받아왔다. 그러면 이제 막 그걸 13,000원에 팔면은 30% 이윤인데요. 그렇죠. 그 10개의 수박이 전부 다 팔리면은 30% 이윤이 됩니다. 문제는 이 10개가 다 팔리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만약에 5개만 팔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팔린 거 5개는 30% 이윤이지만 나머지 5개가 팔리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완전 적자가 되는 거예요. 의류 같은 경우는 사이즈로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사이즈가 안 팔리는 사이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이윤이 날 수 있게 하려고 하게 되면 정말로 원가의 몇 배 이상, 5배, 10배 이렇게 붙여야지만이 그게 이윤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베네수엘라가 어려워졌다고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베네수엘라 같은 케이스도 의도는 좋았던 겁니다. 국민들이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하자, 바가지 쓰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물가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주된 원인은 이것이 원가 30% 이상에 의한 것이다라고
견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부리.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뭐 몇 개만 더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인도에서 이제 코브라가 많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코브라에 물려가지고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 이게 많았던 거고요. 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제 코브라에 대한 사람들이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코브라를 잡아오게 되면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렇게 좀 오래 하게 되면은 시중에 이제 코브라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 전혀 의외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코브라를 점점 더 많이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브라를 탈구라는 네. 현상이 그렇군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 당시 영국 식민지 정부가 이제 코브라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코브라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다 풀어버렸던 거고. 풀어버렸던 거. 코브라를 줄이기 위해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시중에 코브라가 더 숲에 코브라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네. 발생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규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러면 합리적인 규제, 현명한 규제, 똘똘한 규제 이렇게 규제를 만들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교수님? 경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것이고 그렇죠. 이게 한 번에 딱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규제의 역설은 뭐냐고 하게 되면은 옛날에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규제를 정책을 했는데 부작용이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우리는 다르다. 내가 하면 다르다. 결국 이건 약간 좀 오기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규제를 할 때의 문제점이 아닌가 합니다.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분양가 상한제나 뭐 건설 원가 공개제 뭐 이런 것들이 집값을 잡거나 시장을 정상화시킬 가능성은 교과서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사실 이제 부동산 같은 케이스에서도 다주택자를 계속해서 이거를 규제를 하고 세금을 올리면은 그거 가지고선 해결이 안 된다, 더 오를 것이다. 네. 몇 년 전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존재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이제 된다. 뭐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을 했고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했고 그리고서 몇 년 지나서 지금 현재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반대한 사람들 의견들이 올랐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해가지고서 다른 식의 방법을 하면 좋은데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여전히 또 세금을 올리는 방법인 거가 되는 거거든요. 보게 되면 옛날에 했던 규제를 계속해서 이번엔 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규제 양식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규제 역설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오늘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책 잠깐만 오늘 마지막으로 이 책 소개를 좀 하나 끝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촬영 기준으로 2주 된 우리 최성현 교수님이 쓰신 규제의 역설이라는 책인데요. 책 한번 사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예, 여러분 오늘 대물 시간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다른 얘기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